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개발한 저당빵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당 재료들로 베이킹할 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도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만들 저당빵의 재료들입니다. 밀가루 대신 사용하는 가루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아몬드 가루, 오트 화이버, 차전자피,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좀 생소하시겠지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이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식초, 아보카도 오일, 시나몬, 계란은 흰자만 필요해서 저는 팽란을 썼습니다. 그리고 소금 약간 넣을 거고요. 자, 이렇게 미니 큐브 틀로 빵 2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앞부분은 브이로그처럼 그냥 편하게 봐주시고요. 제가 계량하는 동안에 재료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재료가 밀가루랑 되게 다르기 때문에 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뒤에 나오는 영상을 따라 하시더라도 망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아몬드 가루입니다. 아몬드 가루는 주 성분이 지방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상 전분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밀가루의 주 성분은 대부분이 전분이에요. 이 전분이 열에 의해서 익는 과정을 호화라고 하는데요. 이 호화 현상이 일어나서 밀가루 빵이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됩니다. 근데 아몬드 가루는 이 전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구워도 호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주성분이 지방과 단백질이기 때문에 오븐에 구우면 대신에 지방이 녹고 단백질이 익으면서 식감이 바뀌는 거예요. 아몬드 단백질은 점성이 없고 대신 부드러운 식감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오트 화이버입니다. 귀리 식이섬유를 오트 화이버라고 하고요. 이건 오트밀 가루랑은 다릅니다. 오트밀 가루는 귀리를 통으로 분쇄해서 갈아 놓은 것을 귀리가루, 오트밀 가루라고 하고요. 오트 화이버는 귀리에서 전분과 단백질을 제거하고 남은 그런 섬유질만 모은 것, 즉 100% 귀리 식이섬유만을 오트 화이버라고 합니다. 통 귀리에는 전분 함량이 생각보다 꽤 있는데 약 한 50에서 60%가 전분이고요. 나머지는 식이섬유, 단백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전분이 있기 때문에 오븐에 구우면 밀가루처럼 호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밀가루보다 혈당 지수도 낮아서 저탄수 베이킹에서 쓰기 좋은 대체 재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분이 없는 100% 귀리 식이섬유만을 사용할 거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라서 소화 흡수되지 않고 칼로리도 거의 없고 혈당 영향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트 화이버는 흡수력이 되게 좋아서 수분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오트밀 가루는 100g 기준으로 수분을 70에서 90g 정도 흡수한다면 오트 화이버 가루는 100g 기준으로 300에서 600g 정도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트 화이버를 과하게 넣으면 반죽이 퍽퍽하게 돼서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곧 알려드리는 저탄수빵 레시피에서 오트 화이버를 오트밀 가루로 대체하시면 빵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차전자피 가루입니다. 이 재료를 반죽에 넣으면 물을 흡수해서 젤 같은 점성을 가진 질감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밀가루 없이도 탄력 있는 빵 반죽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습력도 좋아져서 수분을 오래 유지해서 빵이 촉촉해집니다. 근데 베이커리로 쓰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맛이 약간 좀 쓴맛도 나고 그리고 약간 흙맛, 건초맛, 신문지맛 이런 게 나요. 많이 사용하면. 특히 물이랑 섞이면 너무 빨리 뭉쳐서 덩어리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을 넣고 바로 잘 섞어야 해요. 이따가 제가 만드는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토덱스트린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말토덱스트린은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해서 분말 커피나 스프, 카레, 소스 등의 그런 덩어리 방지용 아니면 점도 조절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잘 보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제는 이 말토덱스트린은 거의 순수 탄수화물이라서 먹으면 빠르게 소화 흡수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사용하는 난소화성이 붙은 말토덱스트린은 소화를 못 시키는 식이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재료의 큰 장점은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고 배변 활동 원활, 혈중 중성지질 개선과 같은 기능성이 인정된 건강기능식품 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빵의 질감의 목적보다도 이 기능성을 더하기 위해서 레시피에 첨가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재료는 베이커리의 식감을 촉촉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 물에 잘 녹고 끈적임 없이 다른 재료들과도 잘 섞이고요. 가열한다고 해도 색이나 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분을 흡수해서 반죽을 퍽퍽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오히려 좀 지나치게 넣으면 반죽이 질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가루 대신 쓰는 4가지 재료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저당빵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볶은 아마시 가루를 넣어주시고요. 물을 부어주세요. 주걱으로 덩어리 없이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점액질 성분이 있어서 물에는 점성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잠시 두시고요. 두 번째는 액체류. 먼저 아보카도 오일, 식초,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물을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바닐라 익스트랙인데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차전자피 향이 조금 흰자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소금 약간, 그리고 약간 간을 맞추기 위해서 알로스 파우더도 조금 넣겠습니다. 휘퍼로 잘 섞어주세요. 가루 계량할게요. 아몬드 가루, 오트하이버,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그리고 차전자피,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그리고 시나몬도 약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액체류를 다시 가져와서 미리 불려둔 아마씨를 잘 섞어주시고요. 이때 휘퍼로 잘 섞어주세요. 잘 액체끼리 풀리게만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루. 가루는 뭉침 없이 잘 섞어주고 나서 채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있는 가루기 때문에 액체에 닿자마자 그 이산화탄소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용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채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휘퍼로 저어주세요. 자, 이렇게 걸쭉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에는 몽글몽글 하다가 이게 이제 차전자피가 겔화된다고 하는 거죠. 점성이 생기고 이렇게 걸쭉해지기 시작하면 한 번에 이렇게 확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서 힘있게 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만 이렇게 짧게 섞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 반죽 속에 기공들, 버글버글한 반죽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섞어주는 거는 최소한으로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가스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고요. 바로 주걱으로 이제 틀에다 담아주시면 됩니다. 얘는 치즈를 넣을 거예요. 체다 치즈 넣어줄 거고요. 스트링 치즈, 그리고 파마산 치즈도 갈아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치즈는 원하는 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파마산만 갈아서 넣어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밀가루 글루텐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사전자피 오트하이버가 나름 나쁘진 않아요. 뭐 귀리가루가 조금 제일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뭐 현미가루 아니고 귀리가루.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트밀 가루보다 귀리가루보다는 오트화이버 귀리 식이섬유를 베이킹 하시는데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필요한 물의 양은 굉장히 다르다. 오트화이버를 쓸 경우에는 수분을 정말 많이 늘리셔야 돼요.